오늘은 우주의 신비로운 방문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태양계를 방문한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다른 항성계에서 온 성간 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 천문대에서는 매우 특이한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소행성이나 해성으로 생각되었지만 곧 이 천체의 궤도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태양계를 단 한 번 방문하고 다시 별들 사이로 돌아가는 초월 포물선 궤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가 태양계 밖에서 온 최초의 확인된 방문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특별한 손님은 오umuamua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첫 번째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오umuamua는 길이가 약 400m로 놀랍게도 매우 가늘고 길쭉한 형태였습니다. 그 가로 세로 비율은 무려 11에 달했으니 이는 태양계 내 천체들에서는 보기 힘든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오umuamua가 태양에 가까워졌음에도 혜성의 특징인 꼬리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속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의 아비루앱 교수는 오umuamua가 외계 문명의 인공물체, 특히 광범선일 수도 있다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대다수 과학자들은 자연적 기원을 더 지지했지만 이 특이한 천체의 정확한 본질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오umuamua의 발견으로 인류가 흥분하고 있을 때 2019년 8월에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크림 반도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겐나디 보리소프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또 다른 성간 천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천체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이아이오 보리소프로 명명되었습니다. 보리소프는 오umuamua와 달리 분명한 혜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뚜렷한 꼬리가 발달했고 그 모습은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별계에서도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과정으로 혜성이 형성된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보리소프의 해근 직경이 약 0.4에서 1km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태양계 혜성들과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러나 화학적 구성에서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CO의 비율이 태양계 혜성들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보리소프가 형성된 환경이 우리 태양계보다 더 차가웠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보리소프의 먼지 입자들도 태양계 혜성의 것보다 더 작고 균일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본 재료는 비슷하지만 비율과 조리법이 약간 다른 요리와도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다른 별 주변에서 천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보리소프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허블 우주망원경은 혜성의 핵이 분열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태양의 열로 인해 내부의 얼음이 급격히 기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도 종종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오umuamua와 보리소프의 발견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각 항성계가 상당히 고립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별들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물질 교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두 성간 천체의 발견을 토대로 매년 수십 개의 성간 천체가 태양계 내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너무 작거나 어두워서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성간 천체들은 별이 탄생하고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력적 교란으로 모항성계를 이탈한 후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가 때로는 다른 항성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형성된 환경의 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우주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umuamua는 검은고 자리 방향에서, 보리소프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방향에서 왔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랜 시간 우주를 떠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모항성을 특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다에 떠내려온 병의 출발지를 추측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오umuamua의 기이한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충돌의 파편일 수도 있고 예계 행성의 달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랜 시간 우주 공간을 떠돌면서 미세 충돌과 우주 방사선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간 천체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통과하기 때문에 발견 후 자세히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성간 천체에 우주선을 보내는 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브레이크스루 스타사팀은 레이저로 가속된 초소형 우주선을 성간 천체로 보내는 아이디어를 연구 중이며, 유럽 우주국은 코멧 인터셉터 미션을 통해 새로운 장주기 혜성이나 성간 천체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근접 관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베라 루빈 천문대의 LSST, 대형 시너프틱 관측 망원경은 하늘의 넓은 영역을 빠르게 스캔하여 더 많은 성간 천체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망원경이 가동되면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새로운 성간 천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간 천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외계 행성계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를 연구하는 것은 외계 행성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성간 천체들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범우주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명의 기본 요소들이 혜성이나 소행성과 같은 천체를 통해 우주를 여행하여 행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간 천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성간 천체 연구는 천문학 관측 기술과 우주 탐사 기술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이들을 발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 민감한 망원경, 더 빠른 우주선, 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umuamua 보리소프의 방문은 우리에게 별들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하는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지구와 인류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치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와 지식이 교류되었듯이 별들 사이에도 우주 실크로드가 존재하며, 성간 천체들은 이를 통해 여행하는 우주의 메신저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더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간 방문객들이 발견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다양성과 연결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태양계를 떠나 다른 별들을 향한 여행을 시작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성간 천체들은 태양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합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이 형성될 당시에는 수백 개의 별들이 같은 성운에서 함께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훨씬 활발했을 것입니다. 오umuamua나 보리소프와 같은 현대의 방문객들은 그 당시 더 활발했던 교류의 잔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태양계 외곽의 오르트 구름의 다른 별에서 형성된 천체들이 포획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미래의 관측 장비가 발전하면 이러한 기화한 성간 천체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태양계가 얼마나 많은 외부 물질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간 천체 연구는 미래 인류의 성간 여행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합니다. 만약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들이 자연적으로 태양계를 방문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별을 향한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간 천체들이 이용하는 것과 같은 중력 지원 기술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에너지로 멀리 여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간 천체들은 외계 생명체 탐색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 탐색, SETI은 주로 전파 신호 탐지에 집중해왔지만, 성간 천체들은 또 다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우주선을 다른 항성계로 보냈다면, 그것은 우리 태양계를 통과할 수도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성간 천체로 관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발견된 성간 천체들은 자연적 기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발견될 천체들 중에는 자연적 설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간 천체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특성이 자연적 기원으로 설명 가능한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비 로앱 교수는 성간 사물 운송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적 생명체가 개발한 소형 탐사선들이 은하계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리 태양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오umuamua와 보리소프의 발견은 과학계를 넘어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오umuamua의 기이한 형태와 특성은 SF 작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 앨리스테어 레이놀즈는 오umuamua에서 영감을 받아 단편 소설을 집필했으며, 영화나 TV 시리즈에서도 성간 천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 로앱 교수의 책 르게인,
우주에서 온 첫 번째 방문자의 과학적 탐색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주와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과 대중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은 천문학 연구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umuamua 보리소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간 천체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각각은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LSST 외에도 제임스 얏 우주망원경, 유럽 남방천문대의 ELT, 극대형 망원경 등이 성간 천체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성간 천체들의 다양성을 발견할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 2개의 성간 천체만 관측했습니다. 하나는 기이한 형태의 소행성처럼 보이는 오umuamua,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혜성처럼 보이는 보리소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간 천체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들의 크기, 형태, 구성, 행동의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는 성간 천체를 탐사하기 위한 특수 미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초소형 우주선 무리를 대기시켰다가 성간 천체가 발견되면 빠르게 발사하는 방식의 미션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간 천체의 표면 이미지를 얻고 심지어 샘플을 채취하려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umuamua와 보리소프의 발견은 단순한 천문학적 사건을 넘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은하계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간 천체들은 우주의 연결성과 물질 순환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별들 사이의 공간을 여행하며 각 항성계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치 바다의 해류가 대륙 사이를 연결하듯이 성간 천체들은 별들 사이를 연결하는 우주의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밤하늘을 관측하며 우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이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우주의 광대한 대양을 항해하는 여행자가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umuamua와 보리소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서로 연결된 항성계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의 증거입니다.